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답안을 생산하는 방법 곁들여서 이번에는 각 단락의 문장 구성, 한 단락을 구성하는 문장들이 어떤 내용성을 담아야 되는지까지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제는 요즘 이제 고령화 시대라고 하죠.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 추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요. 저출산에 덜 낳기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같이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대처하기 아주 힘든 정도로 고령화의 문제가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관련한 논제입니다. 자, 논제는 가나다의 노인관을 바탕으로 라에서 하고 있는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해보라, 이런 문제고요. 분량은 한 800자 정도. 실제 봐서 앞에서 이제 가나다의 노인관을 분석하라, 독해력을 테스트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라 주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400, 거칠게는 뭐 400, 400 아니면 300, 500 이 정도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다의 노인관을 바탕으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언어 영역 제시문과는 달리 논술 제시문은 필요한 정보의 50%만 주는 겁니다. 언어 영역 제시문은 80%의 필요한 정보를 주고 나머지 20%를 수험생이 추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 논술 제시문은 그렇지 않고 생략된 50%를 수험생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 해석의 기준은 역시 전체 논술 문제, 논제가 되겠습니다. 그 라의 주장이 뭔지 이제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나다에 보시면 물론 장르도 좀 다릅니다. 가는 시고요. 정지용의 할아버지라는 시입니다.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시인이죠. 그 다음에 나는 원래 이제 영어 지문이었는데 내용은 분업화된 산업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다소 호들갑스러운 신문의 뭐 칼럼이나 사설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고령화 시대에 노인 부양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문제적인데 다소 호들갑스럽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순히 가나다에 나타난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 뭐 이것을 묻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앞에 이 작업하는 것은 서로 다른 노인간을 대비를 시키는 것은 라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그럼 이거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주제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전체 인구 중에서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진 현실 속에서 노인이라는 이 집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노인 부양 문제라, 노인 세대 부양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다소 여기까지 여러분이 요 첫 단락에서 해야 될 작업이 단순히 가나다의 노인관이 이거다가 아니고, 가나다의 노인관이 서로 다른데 읽어보면 이 순서대로 시대 순으로 변해왔다, 다르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 원인이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를 한 것이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그 새로운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 하는 역할이라든지 비중,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노인관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적해서 이렇게 첫 문장에 이렇게 각 제시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뒷받침 문장을 통해서 가나다에 대한 나의 독해력, 시도, 그 다음에 설명문에 가까운 글도, 사설 같은 호들갑스러운 논설문의 주제도, 그 분위기나 장르에 관계없이 나는 핵심을 정확히 독해할 수 있다,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가나다의 노인관을 바탕으로 라는 이 말 속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가나다의 노인관이 다른데 왜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날 고령화 시대에 어떤 노인관이 현실 적합성이 있는 노인관인지까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출제 의도까지 고려한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전근대적인 전통사회의 노인관이 들어있다 했는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구의 대부분이 인구 조사를 해보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것을 전근대적 전통사회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제일 많은 사회였습니다. 시에도 역시 거기 3대가 이루어져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는 풍경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상당 부분 힌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관이 시대의 어떤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힌트를 준 겁니다. 왜 하필 시를 고를 때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를 골랐을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자를 어린 손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그 당시에 정근대적 전통사회에 있어서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 다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그 1차 산업은 거기 어떤 그 예를 들면 농부라 칩시다. 그 베테랑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작물에 대해서 생물학적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료, 그름을 만들려면 화학적 지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저것 농기구가 고장나면 고쳐야 되니까 공학도적인 손재주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날씨도 농사에 되게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상 예보관으로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정보를 축적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50년, 60년 전에 터득한 농사 기술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은 1차 산업 중심의 이 사회에서 노인은 핵심 산업이, 당시 핵심 산업인 농업에 대한 노하우를 모두 쥐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사의 과정에서 터득한 그 어떤 삶의 지혜까지, 위기 대처 능력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고, 예전에는 그런 어떤 고령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축적한 노인들이 일찍 죽었죠. 그러면 그런 노하우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소수로 남아있는 그런 지혜로운 노인들을 공경하고 우대했던 겁니다. 그 나이에 오면 갑자기 노인이 별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성의 타락이 아니라 근대 산업화 사회에 오면, 이거는 이제 2차 산업이 그 사회의 주력 산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업사회의 노동은 분업화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 분업화된 노동은 오랜 시간의 숙련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만 반복적으로 해내면 됩니다. 실제로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나 우리나라 70년대에도 공장에서 노동했던 연령층들은 5, 60대 할아버지가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당연히 노인들은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갖다 버릴 수는 없고,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부양의 대상 되는 거죠. 당연히 사회적 위상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산업화의 어떤 기본 위에서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후기 산업화 사회로 사회가 변동합니다. 이 사회를 흔히 정부화 사회다라고 구정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 단계에 접어든 사회는 인구 구성 면에서 고령화 단계에 접어듭니다. 자, 여기 대부분의 사회가요, 노령 인구를 어떻게 부양할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다소 호들갑스럽기는 하지만, 노인이 무조건적인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부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부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는 그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대등하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므로 노인관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써보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번지수가 여기 와 있다는 걸 모르고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 쓰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는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의 노인관의 이 세 노인관 중에서 다의 문제제기, 물론 다의 노인관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령화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보자는 의미에서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고 주목해야 될 노인관이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가나다의 노인관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는 이 과제의 사전 작업이 완벽하게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가나다의 노인관을 바탕으로 이거 하라 했을 때 이 질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에 해야 될 작업과 그리고 제시문의 구조를 보면서 이게 크게 봐서 가나다의 노인관이 서로 다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 그리고 쭉 봐서는 시대 추이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데 시대 추이에 따라서 왜 노인관이 바뀌는 거야 문제하고, 그 중에서 요 뒤에 작업과 관련해서 가나다 노인관 중에서 우리가 어떤 노인관에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해달라는 이야기였구나. 여기까지 캐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